반갑습니다. AI 마케팅 10주차 10-2 품질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알아봤던 것은 테스트 품질 테스트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품질 평가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품질 평가 종류에는 Proof of Concept POC란 게 있다. 이 내용은 신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인데, 고객 유치를 위해서 혁신 솔루션, AI 솔루션을 시연해보는 이런 것들이 주로 POC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테스트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BMT라고 그러는데,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실제 발주 업체에서 실제 필요한 내용, 성능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발주 업체가 필요로 한 어떤 정확성, 처리 속도, 그리고 데이터 용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벤치마킹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에 앞서서 소규모 진행을 해보는 것, 소규모로 시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파일럿 테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봄으로써 업무에 직접 업무 상황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발견해서 다시 프로젝트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통 파일럿 테스트라고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품질 이 평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평가 방법까지를 이번 차수에서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무엇을 평가를 할지 정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측정할 지표를 명확히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정확한 품질 지표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암 검진 시스템이 있는데요.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정확성이 없었을 때는 암 검진이 암 환자인데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없다고 하면 아주 위험한 내용이 되고, 이런 시스템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딥러닝 기반의 암 검진 시스템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자동 커피 머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간당 생산성이 어떻게 보면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으로 삼을 만한 지표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표 하나로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 내놓은 것을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평가 항목, 이 지표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용 내용으로 자료로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평가 항목을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주 편리하게 이 내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평가 항목 중에서는 정확성인데요. 솔루션의 결과가 정확해야 되겠죠. 이게 정확한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정확한지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 시도해도 동일한 결과로 정확성이 있는 건지
정확성에 대한 오차율이라든가 민감성, 특이성 등이 형태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성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커피, 자동 커피 모션 같은 경우 생산성을 이야기했는데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여기에서는 경제성까지를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살철물을 판매하는 그런 모신이라고 한다면 그러겠죠. 그 다음에 효율성인데요.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원이 소모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은 적은 자원을 적은 자원이 소모될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하겠죠. 이 효율성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자원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그랬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결성인데요. 모든 가용 데이터를 활용했는가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완결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기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데이터를 어떤 것을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양을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올바르게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완결성은 달라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성인데요. 필요할 때 필요한 지점에서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들어줬던 스팸 메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팸 메일은 도착과 즉시 발송해서 즉시 사용자가 봤을 때 스팸 메일을 분류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지점에서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시의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타임리즈라고 하는데요. 시의성,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인데요. 데이터와 사용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솔루션의 기능이 향상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또 사용자가 규모가 증가해서 더 활용을 하면 할수록 학습이 돼서 AI 솔루션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안 되고 있다, 향상이 안 되고 있다 그랬을 때는 데이터의 오류나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환성인데요. 이 AI 솔루션이 다른 데이터 및 서비스와 호환돼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호환성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알파고에 사용했던 데이터가 또 알고리즘이 다른 것으로 호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편향성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배웠죠. 데이터에 또 알고리즘이 편향성이 존재하는가, 극히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및 알고리즘이 편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도
평가 지표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투명성인데요. 결과 도출 과정이라든가 인사이트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도출 과정을 거쳐서 이 솔루션이 나왔다는 투명성이, 근거가 설명이 가능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는 안전성인데요.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손실을 볼 위험은 없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사용을 해서 어떤 손해를 입히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성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좋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완성된 솔루션, 성장한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알고리즘과 데이터만 있으면 완성된 솔루션이 나온다는 구조를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갔죠. 이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한데,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는 평가 지표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AI 솔루션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갔죠. 평가에 대한 지표를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규모, 호환성, 편향성, 투명성, 안정성, 이렇게 평가 항목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교재의 내용을 캡처해서 조금 가져와서 글씨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살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평가 방법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산수가 나오는데요, 수치가 나오는데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가 여기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까 하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에서 품질이나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보통 오차 행렬이 많이 활용됩니다. 예측의 정확성이라든가 민감성, 특이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엔트로피라는 AI 솔루션은 명품의 가품과 진품을 판별하는 그런 AI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명품을 실시간으로 판별해주는 인공지능 스캐너인데요. 명품의 가방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품 표면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약 300만 종류의 사진을 학습한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진품 여부를 판별을 해주는 것이 엔트로피라는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의 판별 정확도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조품을 구분해주는 엔트로피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예측을 하는데
이 학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가방이나 신발 이 명품을 300만 종류의 사진을 학습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측치와 실측치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위조품 구별이기 때문에 노는 위조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조품 구별해 주는 것이니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품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치가 no라는 것은 뭐예요? 위조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yes는 위조품이라는 것이죠. 실측치의 no는 위조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측치 yes는 위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내용에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가로축은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차 행렬인데 여기서 위조품입니까? 한데 예측치는 아니요, 진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진품입니다. 예측치에서 yes는 예, 위조품입니다. 이 뜻이죠. 가로축은 예측치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측치를 했는데 거짓으로 예측치를 했는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측치 예, 위조품입니다. 아닙니다. 위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에서 예는 위조품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예, 위조품입니다. 노는 아니요는 위조품이 아닙니다. 이 뜻이죠. 세로축은 실측치입니다. 실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두 가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실측치에서 위조품이 아닙니다. 노죠. 위조품입니다. 예스입니다. 이렇게 세로축은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165개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예측을 수행했는데 예측 결과 예라고 예측한 것은 총 110개입니다. 예측치예요. 예측치. 예측치는 예, 가짜입니다 했던 것이 110개예요. 그런데 예측 결과는 110개인데 아니요를 예측한 것은 55개였습니다. 예, 예측지에서는 55개가 아닙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이 뜻이죠. 아니요. 이거 위조품인가요? 아니요가 55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측 결과 실제로 했던 것은 이게 실제로 했죠. 실제로 해봤더니 예측치는 105개가 위조품이었어요. 그리고 아닙니다. 위조품이 아닙니다 했던 것은 60개였어요. 그렇죠? 60개였어요. 그러면 지금 예측했던 것과 실측했던 것과의 차이가 있죠. 지금 이게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true positive 이렇게 해서 위조품이 예라고 예측한 것은 실제 위조품이고, 그 다음에 true negative는 위조품이 아니라고 하는 아니요 예측이고, 위조품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써요. 이렇게 하면 지금 헷갈린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했던 것, 이 내용은 실제 위조품의 예인 경우 내용을 이렇게 TP, TN 영문 이니셜 나죠. FP, FN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조품이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위조품 경우까지 해서 약자로 표시했는데요. 이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확성 내용인데요. 이조품인지 아닌지를 얼마나 정확히 맞췄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덧셈, 곱셈만 할 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전체 165개 이조품 중에서 전체 165개 이조품이죠. 이조품 중에서 예측이에요. 예측. 이조품이라고 예측한 것은 100개, 그리고 진품이라고 예측한 것은 50개였습니다. 그죠? 이조품이라고 예측한 것은 100개, 진품이라고 예측한 것은 50개의 비중이었어요. 그랬을 때 0.91이 나온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는 95%다. 이렇게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만약에 이해가 안 갔다면 이 표를 보면서, 이 강의 교재를 보면서 다시 이해해보면 산수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율은 얼마냐? 오차율은 정확도가 91%니까 당연히 오차율은 0.9가 되겠죠. 0.9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성은 91%, 나머지는 오차율은 0.9%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정확성이 뛰어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 판단을 못한 것은 실측시 내용에서 문제가 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감성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참에 대해서 얼마나 참이라고 예측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로 이조품의 가방의 개수는 105개인데 어플리케이션 이조품이라고 예측한 것은 100개이기 때문에 보통 민감성은 95%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성이란 게 있는데요. 특이성 프로수를 냅니다. 이 특이성이란 내용은 뭐냐면 거짓이라는 특이한 사례에 얼마나 거짓이라고 예측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전적인 용어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인공지능 혁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오차검열이나 이런 데서 이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거짓이라는 특이한 사례에 얼마나 거짓이라고 예측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우리는 특이성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조품이 아닌 가방은 모두 60개인데 이조품이 아니라고 예측한 것은 50개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특이성은 83%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차 행렬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품의 가품을 구분하는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확도가 굉장히 98%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냐면 고해상도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상품을 고해상도로 찍은 다음에 사물을 260배 정도로 확대해서 육안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어떤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장이라든가 가죽의 잔주름 사이의 어떤 공백, 그리고 뭐 페인트 칠, 뭐 이런 것을 보고 진품 여부를 판단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엔트로피의 판별 정확도는
98%로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엔트로피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 정확한 측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불과 15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품 가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동원하고 본사에 보내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게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불과 15초에 정리해 낸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뛰어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약하겠습니다. AI 제품의 서비스가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품질 관리 체계를 분명히 갖춰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 먼저 평가 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용화 과정에서는 개념 증명, 벤치마킹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 등 평가를 보통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했습니다. 이제 품질 관리, 그래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까지를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